생도 여러분 잘 쉬었나요? 지난 시간에는 진동의 기초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 중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주기함수는 사인, 코사인 항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즉 후리의 시리즈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그 예제를 하나 같이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기호제 연습 문제에 다른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걸 꼭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자유진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자유진동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하겠는데요. 이 자유진동, 프리 바이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자유진동이라는 것은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그런 진동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진동계는 질량과 탄성, 즉 탄성이라는 것은 스프링과 감쇄, 질량과 스프링과 감쇄로만 이루어진 그런 진동계가 외력이 없이, 외력의 작용 없이, 즉 다시 얘기하면은 초기 조건에 의해서 진동하는 그런 진동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자유진동에 대한 그 진동수를 우리가 고유진동수라고 얘기를 했고, 고유진동수 또는 고유주파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오메가 또는 F로 나타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오메가와 F를 구분하는 방법은 단위를 보고 구분한다. 그냥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만약 단위가 레디안 퍼 세컨드 하면 이거는 오메가구나. 단위가 헬즈 또는 퍼 세컨드 하면은 이거는 F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아주 간단한 진동계 운동방정식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배운 동력학에서 배웠던 그 뉴턴의 운동법칙, 뭡니까? 힘과 가속도죠. 뉴턴의 운동법칙과 에너지 보존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각각 운동방정식을 어떻게 유도하는가 그런 것을 간단히 설명하고 또 예제를 하나씩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동계에는 이 가장 간단한 진동계는 감쇄가 포함하지 않는 경우죠. 감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한히 그런 진동을 반복을 할 거고, 이 감쇄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러한 그 요소이기 때문에 이 감쇄가 존재를 하게 되면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진동의 에너지 흡수가 되기 때문에 진동의 진폭이 점점 감소를 하고 결국 0으로 접근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간단한 진동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진동계는 그림에 나와 있지만 질량과 스프링과 감쇄로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질량이 즉 이 진동계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 질량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죠? 그렇죠. 관성력이 있죠. 그래서 m의 x2도트, x2도트는 가속도를 나타냅니다. m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이런 관성력이 존재하게 되고, 근데 스프링이 있으면은 스프링 힘이 존재하게 되죠. 이 스프링 힘은 스프링 상수 K 곱하기 변이 X가 되겠죠. 그리고 이 감쇄가 있다는 것은 감쇄력이 또 발생하죠. 이 감쇄력은 감쇄 상수 곱하기 X도트, 속도죠. 그래서 감쇄 상수 C 곱하기 X도트, 이게 감쇄력일 겁니다. 그래서 이 진동계의 이 질량 M에 대한 자유물체들을 그려보면은 이 매스에는 3개의 힘이 작용하겠죠. 즉 웹 방향으로 스프링 힘 KX와 그 다음에 감쇄력 C의 X도트가 작용할 거고, 그 다음에 운동 방향으로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M의 X2도트 힘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아랫 방향으로는 M의 X2도트 관성력, 위에 방향으로는 스프링력과 그 다음에 감쇄력이 작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먼저 감쇄가 없는 경우를 먼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프링에 질량 M이 매달려 있죠. 그러면 이 정적인 평형 상태에서는 여기 한번 스프링이 델타만큼 늘어나는 상태가 될 겁니다. 이거는 정적 변이가 되겠죠. 이때 정적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질량의 무게가
W와 스프링의 힘, 스프링 상수 곱하기 변이 델타, 이게 서로 같아야 되겠죠. 즉 W는 K 델타다. 이게 이제 정적인 평형 조건이 되겠고, 이게 만약 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만약 초기 조건을 가해서, 즉 스프링을 아래로 당겼다가 놓으면은 이 상하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어느 한 순간에 동적 변이를 X라고 하면은, 즉 아랫방향으로는 이 관성력이 작용할 거고, 위에 방향으로는 스프링 힘이 하나 작용하겠죠. 스프링 힘은 스프링 상수 곱하기 정적 변이에 동적 변이를 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쭉 뉴턴의 운동법칙에 대입을 하면은 이 관성력은 힘의 합과 같다. 이 힘이라는 것은 아랫방으로 작용하는 무게 W 곱하기 위에 방으로 작용하는 스프링 힘 마이너스 K에 델타 플러스 정적 변이 더하기 동적 변이 이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 K 곱하기 델타는 뭡니까? K 델타는 무게가 W하고 같죠. 그래서 요거 서로 상쇄돼서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M의 X2 도트는 마이너스 KX와 같다. 요걸 다시 이항해서 정리를 하면은 요 진동계동 운동방정식은 M의 X2 도트 플러스 KX는 제로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상미분 방정식에서 이게 제차 상미분 방정식이었었죠. 이게 제차 상미분 방정식. 그렇습니다. 즉 세컨 오더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었었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간단히 표시하기 위해서 M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X2 도트 플러스 M분의 K의 X는 제로. 이와 같이 되겠죠. 그래서 M분의 K를 우리 진동학에서 오메가 제곱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는 뭡니까? 이건 고위진동수죠. 즉 고위진동수 오메가는 루트 M분의 K가 되겠죠. 또 고위진동수 또는 고위주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진동계의 요걸 이 변수를 대입하면은 x2 도트 플러스 오메가 n 제곱의 x는 제로다. 이와 같이 진동방정식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래서 고위진동수는 질량과 그다음에 K만의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질량과 K에 의해서 고위진동수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업수학 시간에 배웠지만은 요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됩니까? 해는 x는 a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t 이와 같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 해는 x는 a 사인 오메가 nt 플러스 b 코사인 오메가 nt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상수 a와 b를 구해야 되겠죠. 미지수가 a와 b 두 개죠. 그래서 이 미지수 두 개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컨디션이 두 개가 주어져야 되겠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동력학에서 문제를 풀 때 주어졌지만은 이 초기 조건이 주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초기 조건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초기 조건이라는 것은 초기 변이 또 초기 속도, 이 두 조건이 주어지면은 두 개의 초기 조건으로부터 A와 B를 각각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은 t가 제로일 때의 조건을 초기 조건으로 나타내죠. 그 다음에 x 변이가 즉 x가 얼마일 때다. 이거는 경계 조건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재료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뒤에서 많이 이제 경계 조건을 다룰 때 x가 얼마일 때 변이가 얼마냐 또는 기울기가 얼마냐. x의 함수로 주어지는 것은 경계 조건,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BC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일 때 값이 얼마냐. 이거는 시간이 제로일 때 값이 얼마냐. 이거는 이니셜 컨디션에서 IC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초기 변이, 즉 초기 조건 x가 제로일 t가 제로일 때 x를 구해보면은 여기 t 제로를 대입하면은 요건 없어지겠죠. 그리고 요거는 코사인 제로는 1이기 때문에 결국 x의 제로는 b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B는 초기 변이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또 초기 속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해야 되겠죠. 이거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n이 밖으로 나가고 오메가 a의 코사인 오메가 nt, 그 다음에 코사인 미분하면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b 오메가 n의 사인 오메가 nt 이와 같이 되겠죠. 그래서 초기 속도는 여기 t를 제로로 대입하면 되니까 t를 제로로 대입하면은 마찬가지. 이거는 사인 제로는 제로고 코사인 제로는 1이기 때문에 x 도트 제로는 a의 오메가 n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a를 구하면 a는 오메가 n분의 x 도트 제로 이와 같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구한 a와 b 값을 이 솔루션에 대입하면은 이 진동계에 대한 해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해는 x는 오메가 n분의 x 도트 제로, 초기 속도 사인 오메가 nt 플러스 초기 변이 코사인 오메가 n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초기 속도와 초기 변이만 주어지면은 진동계의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식에 t를 0에서부터 쭉 증가시켜 가면서 x를 구하면은 그게 이제 진동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는 그 진동 모습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이 진동의 주기를 알아보면은, 즉 주기와 이 진동수 간의 관계는 오메가 n은 타우분의 2파이죠. 따라서 여기서 타우라는 것은 2파이의 오메가 n분의 1이기 때문에 타우는 2파이의 루트 k분의 m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추럴 프리퀀시, 만약 단위가 레디안 퍼 세컨가 아니고 그냥 헐츠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주기분의 이 내추럴 프리퀀시는 F는 주기의 역수죠. 타분의 1이기 때문에 이 역수는 2파이분의 루트 n분의 k 이렇게 될 겁니다. 또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질량이 0.25kg인 이런 질량이 스프링 상수 153.3 뉴턴미터인 이런 스프링에 매달려 있다. 매달려서 좀 진동 운동을 하고 있다. 이때 고위진동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죠. 이 식에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은 Fn은 2파이분의 1의 루트 n분의 k. 대입하면은 3.941 헬츠가 될 거고, 이걸 만약 레디안 퍼 세크로 구하고자 한다면은 여기에 2파이만 곱해주면 되겠죠. 이제 다음은 에너지 방법을 이용해서 진동계의 해를 구하는 방법. 다시 얘기하면은 에너지 보존의 원리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력학 시간에 배웠지만은 어떤 운동계가 있을 때 운동한 매 순간마다 에너지 해합은 일정하다 하는 이런 에너지 보존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죠. 그런데 이 운동계의 에너지는 동력학에서 여러분들이 다룬 에너지는 뭐였어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였었죠. 운동 에너지는 T,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V로 나타냈었지만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는 U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원리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은 항상 일정하다. 물론 이건 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제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쓰면은 지금 어느 한 순간 1이라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는 2라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와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 보존의 원리를 이용해서 똑같이 이 진동 문제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봤던 그림이죠. 동력학에서 많이 나왔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 질량 M 그리고 극관성 모멘트가 J는 디스크가 스프링 상수 K인 스프링에 매달려서 지금 회전 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반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어떤 X가 제로인 평형점을 기준으로 좌우로 이제 왕복 운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미끄러짐이 없이
구른다고 할 때 여기 미끄러짐이 있다면은 이거는 보존계가 아니죠. 미끄러짐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 원리를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은 항상 일정하다는 에너지 보존 원리를 적용을 하죠. 근데 이 디스크의 운동 에너지는 몇 개가 있습니까? 그렇죠. 병진 운동 에너지와 회전 운동 에너지 두 개가 있죠. 병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mv 제곱. 그다음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j 오메가 제곱.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작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병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j의 여기는 세타 도트 제곱. 그리고 병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m의 x 도트 제곱. 이와 같이 되겠죠.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될 때는 위치 에너지는 제로죠. 또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될 때는 운동 에너지가 제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합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최대 운동 에너지는 최대 위치 에너지하고 같다.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최대 운동 에너지는 뭐 변이가 0이 되는 순간에 최대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최대 위치 에너지는 여기 최대 위치 에너지는 언제입니까? K 이 스프링의 변형량이 최대가 될 때는 이 회전이 멈추는 순간이 되겠죠. 그래서 세타 도트가 제로가 되는 순간이 바로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그런 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의 적용을 하기 위해 적용을 하기 위해서 우선 최대 운동 에너지와 최대 위치 에너지를 각각 구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진동계 운동방정식은 물론 지난번 전 슬라이드처럼 x는 a 사인 오메가 nt 플러스 b 코사인 오메가 nt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합성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x는 a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우이상 파이. 여기서 여기 a는 그 a하고는 다른 의미의 a죠. 그냥 일반적인 그런 상수 a입니다. 그다음에 x 도트는 뭡니까? 이걸 한번 미분하면 되겠죠. 한번 미분하면은 x 도트가 구해질 겁니다. 그래서 풀어보면은 우선 먼저 x는 왜 디스크에서 x는 x와 세타가 하면 x는 아래 세타죠. 이걸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은 x 도트는 아래 세타 도트가 될 거고. 그래서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j의 세타 도트 제곱인데 이거는 x 도트 향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2분의 1의 j의 r 제곱의 x 도트 제곱 이와 같이 될 겁니다. 그리고 x 도트가 최대가 되는 순간 x 도트의 최대값은 요걸 한번 미분하면 되겠죠. 한번 요거 미분하면은 x 도트는 a의 오메가 n의 코사인 괄호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 값이라는 것은 코사인항이 1일 때기 때문에 그 x 도트는 a의 오메가 n. 이게 이제 x 도트의 최대 값이 되겠죠. 그래서 x 도트의 최대 값은 오메가 n의 a이고, 이 값을 위식에 대입하면은 최대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의 j의 r제곱분의 x도트 대신 오메가 n a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m의 오메가 n a 제곱. 그래서 요거는 회전 운동 에너지, 요거는 병진 운동 에너지죠. 이걸 정리를 하면은 2분의 1의 괄호 열고 m의 m 플러스 r제곱분의 j 괄호 닫고 오메가 n 제곱 a 제곱 이와 같이 되겠죠. 그 다음에 x의 최대값은 x는 a의 사인 괄호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사인항이 1일 때 x가 최대값이 되기 때문에 x의 최대값은 a가 되겠죠. 그래서 x의 최대값은 a가 되기 때문에 최대 스프링 변형 에너지 즉 U의 최대값은 2분의 1의 K의 X
X제곱 2분의 1의 K의 A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최대 위치 에너지와 최대 운동 에너지는 같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놓고 정리를 하면은 2분의 1의 괄호 열고 m 플러스 r제곱분의 j 괄호 닫고 오메가 n제곱 a제곱은 2분의 1의 k의 a제곱과 같다. 여기에서 오메가 n을 구할 수가 있겠죠. 정리를 해서 고유진동수 오메가 n을 구하면은 이와 같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런데 진동계에 대한 고유진동수가 뭐였었죠? 오메가 n은 루트 m분의 k였었죠. 그래서 m 대신 여기는 m 플러스 r제곱분의 j라는 항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펙티브 매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펙티브 매스만 알면은, 즉 등가 질량만 알면은 어떠한 진동계가 있더라도 이 등가 질량만 알면은 그 진동계의 고유진동수를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가 질량을 이용을 해서 고유진동수를 구하고 진동계를 해석하는 방법을 레일리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많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간단히 이런 방법이 있다 하는 것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일리 메소드는 질량이 하나가 아니고 질량이 여러 개가 있거나 또는 복잡한 이런 진동계가 있을 때, 이때 다자유도 진동계가 되겠죠. 만약 질량이 2개가 있으면 이건 2자유도계고, 질량이 3개가 있으면 3자유도계가 되겠죠. 이런 다자유도계에 대한 다자유도계를 1자유도계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이 등가질량을 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등가질량 또는 유효질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진동계에 대한 등가질량 또 유효질량만 구하면은 쉽게 고유진동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가질량을 이펙티브 매스 해서 m의 m 서브 2의 ff로 나타내고, 그러면 운동에너지는 2분의 1의 m의 x 도트 제곱이니까 2분의 1의 m의 x 도트 제곱 이와 같이 되겠죠. 그럼 앞 슬라이드에서 나왔지만은 이런 고유진동수는 오메가 n은 루트 m분의 k이기 때문에 이 등가질량만 하면은 오메가 n은 루트 등가질량분의 k 해서 이 고유진동수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가상일의 원리라는 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가상일의 원리라는 것은 가상, 즉 어떤 운동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가상적으로 운동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결국은 어떤 운동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는 제로죠. 그래서 어떤 가상을 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가상일의 원리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재료학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건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학부 과정에서는 잘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다음은 이제 감세가 포함되어 있는 진동계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동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질량에 스프링과 감세가 부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감세라는 것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 장치가 됩니다. 그 감세가 없으면은 이 진동계는 무한 진동을 번복하게 되지만은 이 감세가 있으면은 이 감세에서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그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진폭이 점점 감소를 하고 나중에는 이 진동이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매스에 대한 자유물 제도를 그려보면은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관성력이 있겠죠. 관성력이 작용하고 위에 방향으로는 스프링력과 감세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진동계에 대한 운동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m의 x2 도트 플러스 감세력이 하나 추가되니까 cx 도트 플러스 kx는 ft가 되겠죠. 이거는 일반적인 그런 운동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힘이 저 우변 힘이 제로면은 우리가 재차 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변이 힘이 0이 아닌 경우, 즉 강제 진동계의 해를 우리가 비재차해 또는 particular solution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위진동을 여러분들은 취급하기 때문에 우변의 힘이 제로인 경우를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변이 제로면은 요거를 재차 방정식 또는 homogeneous equ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F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 운동 방정식은 mx2 도트 플러스 cx 도트 플러스 kx는 제로 이와 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업수학 시간에 했지만은 x를 지수함수 2의 st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죠. 여기서 s는 일반적인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여기에 대입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를 시간에서 두 번 미분하면 x2 도트는 s제곱의 2의 st가 되겠죠. 그 다음에 x 도트는 s의 2의 st. 그 다음 요거는 그냥 2의 st죠. 요거를 이 식에 대입하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m의 s제곱 플러스 cs 플러스 ks 는 제로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 st는 제로. 그런데 이의 st 이 항은 이제 뭐 제로가 될 수가 없죠. 제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이 괄호항, 즉 m의 s 제곱 플러스 cs 플러스 ks가 0이 돼야 될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characteristic equation 또는 특성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으로 나눠주면은 결국 이 특성 방정식은 s제곱 플러스 n분의 c의 s 플러스 n분의 k는 제로. 즉, 이 n분의 k는 뭐죠? 이건 오메가 n 제곱이 되겠죠? 이건 오메가 n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해보면은 어떻게 됐습니다. s 이 근은 마이너스 2n분의 c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n분의 c제곱 마이너스 n분의 k 이와 같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일반해는 x는 a의 2의 s1t 플러스 b의 지수 2의 st 이와 같이 되겠죠. 이게 이런 방정식의 여기 솔루션이 되고, 그리고 이 솔루션 S를 이용한 이 진동계 요 방정식의 해 X는 A 2의 S1T 플러스 B의 2의 ST 이와 같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이 S1과 S2를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해는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죠. x는 2의 마이너스 2n분의 c의 t 괄호 열고 a 2의 요항 그 다음 b의 요항 이와 같이 나타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 상수 요거는 시간이 경감에 따라서 요거는 점점 감소를 하게 되죠. 잠수를 해서 0으로 접근하는 이런 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mx2 도트 플러스 cx 도트 플러스 kx는 제로다 하는 이런 진동계의 진동 형태, 즉 솔루션이 되는데, 이 진동은 결국 요 지수에서의 요 루트 안의 값에 따라서 이 진동계의 형태가 이제 갈리게 됩니다. 그 요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크느냐, 즉 이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작느냐, 또는 루트 안의 값이 0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 진동 형태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전과 마찬가지로 상수 A와 B는 초기 조건이 주어지면 구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초기 변이, 즉 x0와 그 다음에 초기 속도 x 다트 제로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 진동 형태는 크게 괄호 안이, 루트 안이, 즉 다시 얘기하면은 이게 실수냐 또는 허수냐에 따라서 진동 형태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즉 요 지수가 실수인 경우, 즉 2n분의 c제곱이 n분의 k보다 큰 경우, 요거를 우리가 과도진동에서 요거는 이제 오버댐프드 모션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트안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비주기 운동을 나타냅니다.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 비주기 운동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요 루트안이 0보다 작은 경우, 다시 얘기하면은 2n분의 c의 제곱이 n분의 k보다 작은 경우, 요거는 이걸로 뭐예요? 허수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언더댐프드 모션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게 이제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이고, 요거는 이제 주기운동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우는 요 루트안이 제로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즉 2n분의 c 제곱이 n분의 k보다 작은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이 경계입니다. 이게 오버댐프드 모션과 언더댐프드 모션의 경계, 즉 비주기 운동과 주기 운동의 경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크리티컬 모션 이렇게 얘기하고, 임계 감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즉 2n분의 c 제곱이 n분의 k하고 같은 게 이게 이제 임계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임계치가 되고, 이거를 크리티컬, 요거 같은 경우를 크리티컬 케이스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 첫 번째 경우는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고, 이 두 번째 경우가 이게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지수함수 2의 복소수 i의 x는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 이렇게 삼각함수 형태로 나타내지기 때문에 이 경우만 이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진동 문제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그런 어떤 변수들을 몇 개를 정의를 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은 크리티컬 임계 조건, 요게 즉 2n분의 c 제곱이 n분의 k와 같은 경우, 요 임계 조건에서의 이 댐핑 계수, 요거를 임계 감쇄 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계 감쇄 계수. 즉 여기서 c는 뭐 2항에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그래서 임계 감쇄 계수에서 이거 C 서브 C, 요거는 2항에 정리하면은 2m 루트 n분의 k가 되겠고, 여기서 뭐 루트 n분의 k는 고위진동수 오메가 n이죠. 그래서 이 고위진동수 항으로 나타내서 2m 오메가 n, 그래서 고위진동수 항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 오메가 n은 마찬가지 루트 n분의 k이기 때문에 m을 안으로 집어넣으면은 2의 루트 k의 m 이와 같이 스프링 상수와 질량의 항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임계 조건하에서의 또 이 고위진동수 오메가 n은 오메가 n은 2n분의 c에서 고위진동수를 임계 감쇄 상수의 항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댐핑 계수 C와 임계 댐핑 계수 C 서브 C의 B를 우리가 감쇄 B, 댐핑 레이시오 해서 감쇄 B 해서 최타를 나타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많이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감쇄 B, 댐핑 레이시오 최타는 임계 감쇄 계수 분의 감쇄 계수. 이게 이제 C 서브 C분의 C 이게 최타고 이거는 뭐 무차원수가 당연히 무차원수가 되겠죠. 그래서 최타는 1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항상 1보다 즉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다는 것은 진동계가 빨리 안정이 되는 거고 이 값이 작으면은 진동계가 안정화되는데 굉장히 많은 진동이 멈추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로다는 것은 결국 댐핑이 없는 그런 진동계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런 그 용어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 위해서 보면은 EN분의 C는 여기서 최타의 뭐가 됩니까? EN분의 C 서브 C가 되겠죠. 그런데 EN분의 C 서브 C는 여기서 오메가 N이죠. 그래서 EN분의 C는 최타의 오메가 N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N분의 C는 이 최타의 오메가 N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느냐? 좀 아까 운동방정식이 뭐가 됐었죠? X2 도트 플러스 N분의 C의 X 도트 플러스 N분의 K 했었죠. 그래서 요 변수를,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운동방정식을 다시 표시하면은 X2 도트 플러스 이 최타의 오메가 N X 도트 플러스 오메가 N 제곱은 제로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변수들을 이용을 해서 좀 아까 구한 그 S가 뭐였습니다. 요거는 S1는 마이너스 2n분의 C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n분의 C의 제곱 마이너스 n분의 K 했었죠. 그래서 요 관계식들을 여기에 대입해서 S를 다시 나타내면은 이와 같이 되겠죠. S 서브 1는 2n분의 C, 요거는 뭡니까? 최타죠. 마이너스 최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최타 제곱 마이너스 1의 오메가 n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메가 n, 이건 루트 n분의 k를 밖으로 빼냈죠. 그래서 요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간단하고 보기가 좋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최타의 항으로 나타난 이런 솔루션 S 값을 진동 문제를 해석하는데 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루트 안이 0보다 큰가 또는 루트 안이 0보다 작은가에 따라서 이 진동계가 오버댐프드 케이스, 그 다음에 언더댐프드 케이스로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운동방정식을 다시 나타내면은 x2 도트 플러스 2 최타 오메가 n의 x 도트 플러스 오메가 n 제곱의 x는 제로다. 같이 되겠죠. 그래서 좀 아까 그 세 가지 진동의 경우를 다시 나타내면은 언더댐프드 경우 이거는 최타가 0에서 1 사이를 갖는 값이에요. 이게 0보다 루트 안이 0보다 작은 경우죠. 이게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는 루트 안이 0보다 작은 경우이기 때문에 최타가 1보다 작은 값을 갖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이 솔루션 1,2는 마이너스 최타 오메가 n 플러스 마이너스 i 오메가 n의 루트 1 마이너스 z 제곱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죠. 크리티컬 경우, 이거는 루트 1이 제로인 경우가 되겠죠. 이때 S 값은 뭐 앞에 것만 남겠죠.
그래서 S12는 마이너스 오메가 이와 같이 될 거고 중근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과도 진동의 경우 이거는 세타 값이 1보다 큰 경우는 이 식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S12는 마이너스 세타 오메가 n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n의 세타 제곱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물론 댐핑이 없는 경우는 세타가 제로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세타가 제로인 경우에 대입하면은 S12는 플러스 마이너스 I의 오메가 n 이와 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댐핑 레이시오의 값에 따라 가지고 이 진동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뭐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 진동계를 해석을 하겠습니다. 결국 솔루션을 구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경우에죠. 언더댐프드의 경우에 X 값을 구하고 크리티컬 댐핑의 경우에는 X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과도 진동의 경우에는 X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다음 시간에 집중을 하면 이런 내용이었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